도이치방크 얘기 돌더라 이건 뭐 없나요 하시는데 도이치방크 터지면은 막아줄걸요? 지금 시장의 심리는 터지면 막아준다, 터지면 오히려 더 좋다예요. 터지면 오히려 더 돈 풀어서 더 시장을 올려줄 거다라는 생각을 모럴 해저드가 이거 아닌가? 그잖아. 터지면 또 막아줄 거다잖아. 아니 뭐 터지면은 또 막아주겠지 뭐 씨부레. 도이치방크 터져봐라 형 그러면은 배당금도 올해 수익이라 봐야 할까? 저는 작년 수익으로 잡아요. 배당금은. 근데 그거는 뭐 올해 수익으로 보든 작년 수익으로 보든 수익은 수익이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도이치가 터지잖아요. 도이치 터지면은 그러면은 그 BNP 파리바 터지고요. BNP 파리보다 겁나 크거든. 자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정말로 터진다. 진짜로 터진다. 진짜로 빅쇼트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과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빅쇼트가 나와서 그거 뻥 터지잖아. 그럼 오히려 기회야.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 가잖아. 그러면은 찐 기회지 그거는. 그지 않나?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풀 배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또 오는 거죠. 그럼 너와 나의 우금지도 8,000원 나오겠지? 8,000원. 코로나 저점이 8,000원이었나? 터지면 진짜 나스닥만 깨질까? 많이 상징적인 라인이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게 그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부채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부채의 흐름이 빚이잖아 빚.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을 할 때는 빠른 성장기에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1970, 80년대 사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있으신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되실 거야. 기준금리 기준으로 막 이렇게 10%씩 나오고 지금의 중국이지. 기준금리 기준으로 5% 10%씩 이렇게 나올 때에 이게 성장이 그 금리를 뒤집어 덮을 수준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때는 내가 빚을 내면은 빚이 약간 그 살살 녹아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성장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살살 녹아나갈 때가 있어. 근데 요 끄트머리에 왔을 때 터졌던 게 우리 IMF죠. 왜냐면 이렇게 붕 악셀을 밟다가 이게 이렇게 끽 하는데 성장 속도는 문제는 빚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요 괴리가 벌어지면서 터진 게 IMF였거든. 그러니까 부채가 무섭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어떻게 보면은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 빚이 줄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뭐 연준의 대차대조표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돈이 풀리냐 돈이 안 풀리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거야. 우리가 빠르게 성장하는 동안은 막 빚내서 또 하고 빚내서 또 하고 빨리 성장하고 빚내서 또 하고 빚내서 또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반복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면은 막 사업도 확장하고 정신없이 성장을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이 변곡점이 왔을 때 요때 컨트롤 잘못하면 터지는 거고 요러고 난 뒤에 고꾸라진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남미라든지 요런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곡점에 있는 데가 중국이고 한국은 이거를 잘 극복해가지고 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선진국 취급을 받고 있는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은 내가 뭐 집을 뭐 빚을 내서 샀든 아니면은 내가 뭐 차를 빚을 내서 샀든 아니면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그 우리가 90년대 놓고 보시면은 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레버리지를 일으킨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이때는 신흥국이었어요. 신흥국에 있는 기업과 정부였어. 그리고는 90년대 말에 IT 버블 직전에 신흥국 기업들 싹 다 터트렸지. 요게 IMF 아시아 외환위기. 아시아만 외환위기였나 남미도 이때 외환위기였어요. 싹 다 터트렸어 이때. 그리고는 지금 2000년대를 보시면은 00년대의 부채는 중국과 그 다음에는 미국 부동산에 있었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성장을 하면서 살살 녹였어. 미국 부동산이 결국에는 리만으로 터졌습니다. 요것도 결국에는 부채였죠. 요것도 결국에는 부채였어. 우리가 2014년 15년 이때 요때 한번 중국 상하이가 겁나 올랐다가 터진다 얘기가 나왔었어. 그게 뭐 요거였거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때 썰이 요 신흥국 기업의 레버리지 플러스 중국이라고 하는 애가 2000년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는 이 두 개가 같이 엮이면서 요 그때 상하이 한번 외국인 투자 열었다가 개박살 날 뻔했거든. 근데 요렇게 하다가 이때는 중국이 빨리 닫았지. 터지기 전에 빨리 닫았지. 그러고는 요런 부분에서 지금 그 10년에 한 번씩 터졌어요. IMF도 이제 90년대 후반이었고 요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08년이었고 그리고는 요때 터질 뻔했는데 안 터지고 그러고는 또 지나가다 보시면은 2019년도에 갑자기 파월이 가을에 긴급 금리 인하합니다. 요때도 언급했던 게 그거였어.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중국 터질 때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서 야 중국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2018년도에 미중 분쟁은 그때는 주가가 빠졌을 때고 이때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중국 부동산 터질 수도 있고 중국의 그 리스크가 파월이 이때 2019년에 그때 9월이었나? 그때 9월인가 금리 나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 그 신흥국에 중국이랑 딱 찍은 건 아니야.
근데 미국 외에 있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이제 달러 패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를 막고 난 뒤에 갑자기 터진 게 코로나지. 하필이면 이것도 중국이긴 해.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90년대에는 신흥국의 기업과 정부였고 저게 신흥국의 기업과 정부를 망가뜨렸는데 여기에서 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와 팔자마자 내려꽂는 거 실화냐? 요 방금은 매도 기가 막힌 매도였다 방금 진짜. 와 실화냐? 너 얼마에 팔았지? 나 810에 팔았는데. 오. 아 뭐야 잠깐만. 야 나 여기서 팔았네? 이 시부레? 늦었네? 아이씨. 아이 똥 같네요 네. 손실이냐 익절은 익절이에요. 47달러 익절했네요. 자 아무튼 오늘도 나스닥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법부슈. 내려간다. 47 794 일단 기다리자. 일단 지금은 기다리자. 매도가 세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어쨌든 보시면은 여기에서 요 그 2008년도 리만이 터지고 난 뒤부터 그러고는 지금 2019년까지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부분은 그래서 누가 대출을 많이 냈냐 누가 빚을 많이 냈냐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이 기간 동안 부채가 많이 는 곳이 어디냐라고 딱 놓고 보시면은 부채가 많이 는 곳이 일본이고요 유럽이었어. 우리 곰곰이 생각하셔도 얘들은 2008년 이후에 계속해서 제로금리였다. 그럼에도 얘네들은 성장을 못했어. 그러면서 이 중간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됐던 거는 중국이 터질 수 있다 중국이 터질 수 있다 였고요. 이 그 긴급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리스크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포함되어 있던 거였거든요. 우리는 나스닥을 바라봤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무서웠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일본이나 유럽 보면은 많이 밀렸지. 근데 그러고는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때는 누가 돈을 찍어냈어? 정부가 돈을 찍어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습니다. 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달러를 들고 있는 것도 맞고요. 전 세계에 가장 어떻게 보면 돈 잘 버는 애들이 모여있는 것도 맞고요. 지금 달러를 겁나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미국 경기가 제일 좋잖아. 그리고 미국은 그 지리학적으로도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지들 혼자서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큰 걱정이가 없어. 큰 걱정이가. 그런데 문제는 일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완전히 틀어 잠그면서 얘네들은 돈을 많이 푼 것도 아니야. 그냥 틀어 잠궜어. 정부의 부채가 늘긴 늘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막 이렇게 막 개개인한테 꽂아주고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꽂아줘도 물건을 꽂아줬지. 근데 일본이랑 이유는 안 그래도 10년간 부채가 쌓여 있는데 지금 또 돈을 또 풀었어. 미국이 푼 만큼. 자 그럼 봅시다. 얘네들이 지금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스크가 터지면은 계속 이제 그 어디가 리스크가 터질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들이야. 그리고는 불명예스럽지만 여기에서 한국도 들어있지. 정말 웃긴 게 정부가 부채가 늘어나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년 동안 계속 있어왔던 이슈가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쓰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터지는 구간에 이제 터지는 기로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 중국 지방정부의 부동산 하는 건데 문제는 한국은 정말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와 다르게 갔습니다. 어디? 가계부채가 늘었지. 한국은 시나리오가 다른 시나리오야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 끼는 이유도 우리나라가 여기 껴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일본, 독일이잖아. 지금 제조업 강국이 돈 잘 벌어. 근데 여기가 문제가 된다 그러잖아. 영국 지금 기준금리가 4.25%야 영국이 지금. 근데 한국은 3.5잖아. 더 못 올린다 그러거든. 왜? 이것 때문에. 더 못 올린다 그래 우리나라는. 영국 지금 어제 기준으로 4.25 찍었어요. 4.25.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기준에서 튼튼해.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 대응을 지나고 보니까 못했다는 아닌데 그냥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러스가 강해졌다가 바이러스가 점점 약해졌지. 그리고 이때 다 풀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아픈 감기를 한번 싹 그냥 동시에 걸리고 넘어갔다라는 걸로 약간은 정리되는 기분이에요. 정리되는 분위기야 중국은. 그러니까 물론 지난 겨울에 사망자가 겁나 많긴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엄청난 혼란이냐? 아니지. 위아더 월드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 돈수로 나오잖아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과연 지금 코로나가 끝나가? 지금 가장 핵심은 코로나 때 정부가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주로 돈을 푼 곳이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돈을 겁나 풀었어요. 달러, 유로화, 뭐 엔화, 원화도 많이 풀었지. 근데 그 관점에서 미국은 문제가 있을 거냐? 여긴 문제가 없어. 뭐니 해도 미국은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지금 스위스니. 이거는 뭐 크레딧 스위스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요런 문제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전히 영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이 꼬라박고 있죠. 인플레 안 잡히고 있죠. 그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는다 그러잖아 지금. 이런 부분에서 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이탈리아들, 그 외에 남부 유럽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계속 언급이 되는 부분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 정부가 부채를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부채를 다 끌고 왔어. 특히 유럽은 뭐 했냐 그러면은 미국은 했던 게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달러를 꽂아줬죠. 미국은. 근데 EU는 기업한테 유로를 꽂아주면서 이거를 무슨 명분으로 꽂아줬냐? 해고하지 않는 명분으로 꽂아줬어. 기업이 개인한테 다시 줬어 이렇게. 인건비 보존 차원에서.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찔러준 거긴 한데 어쨌든 유럽도 돈을 이딴 식으로 풀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기업이 줬어야 되는 인건비를 대출내서 돈을 줬어야 되는 거를 정부가 보존해줬지. 부채를 또 하나 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쉬우니까 해고 당하고는 너네 집구석에서 그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되니까 달러 줄게가 된 거거든요. 다 정부가 지금 부채를 떠안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야. 은행이 터진다. 이제는 시그널 전혀 없어. 은행 터지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좀 막아줄 거 아니야. 좀 밀리면 막아줄 거야. 사 매수해. 괜찮아. 저 은행 터져도 괜찮아. 저 안 터뜨려. 저 괜찮아. 오히려 정부가 돈 찍어줄 거야. 괜찮아. 근데 문제는 제가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혹은 뭐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여기가 뜨면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독일 같은 곳 아니면은 여기 포함되는 남유럽 지역들 지금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데예요. 미국은 걱정이 없어. 근데 요런 부분에서 지금 정말 불안한 거는 SBB가 터졌을 때 여기 신용등급 강등했던 데가 무디스라는 곳입니다. 아시죠? 신용등급 기관이 무디스, 피치, 그 다음에 S&P잖아. S&P 글로벌 3대 그 신용평가사인데 무디스가 최근에 보고서랑 뉴스를 겁나 내요. 지금 원래도 뉴스를 많이 내는 곳이긴 했는데 최근에 보고서가 겁나 나와요. SBB의 최초로 내부 자료를 긁어가지고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던 곳이 강등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무디스였는데 저게 도화선이었는데 얘들이 지지난주구나. 지지난주 주말이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은행이 이딴 꼬라지라서 불안하다. 국가들 조사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괜찮나 싶은 이 국가들에 대한 무엇? 재무제표 까보겠다고 한 거라고 지금 얘네들이. 한국도 포함될 거예요. 한국도 여기서 지금 분명히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마다 그 문화가 다르고 또 발전 방식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 경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얘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거야. 왜냐면 미국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 전세가 뭐예요? 이럴 수 있으니까. 전세 제도가 무슨 제도지? 이거 부채가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정상적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BOJ가 왜 모든 기업들의 그 지분을 들고 있지? BOJ는 실제로 지분을 들고 있어. 일본 기업들의. 왜 들고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그 국가마다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그 정책적인 그 비전이 달랐기 때문에 쉽게 이게 도출되진 않을 거예요. 국가마다 기준이 다르긴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 이슈, 이 이유,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은행도 이런데 국가는 괜찮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게 유럽 주요국들에 대한 신용 등급 강등. 그리고는 미국도 지금 한 가지는 걸려. 뭐냐면은 또 부채 한도 협상이거든. 근데 이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 이 부채 한도 때문에 왜냐면 지금 미국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 정부가. 요것에 대한 신용 등급 조정설 실제로 이것 때문에 2012년도인가 날아갔잖아. 그때 S&P가 한번 때렸거든 미국을. S&P가 너희들 지금 부채 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돼 이러면서 강등한다 빡 이러니까 바로 그냥 20%가 내려 꽂았거든. 이때 주식시장 20% 내려 꽂았어. 왜냐 그러면은 요 신용 등급이 흔들린다라는 소리는 유럽이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어마어마한 채권을 이제 발행한 국가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채권에 대한 베이스 신용도에 대한 그 신용도에 따른 프리미엄이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은 그 신한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당신의 그 대출금리는 3%입니다. 이러는데 내가 9등급이야. 뭐 신한은행 대출도 안 해주겠지만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러자. 그러면은 당신은 9등급이기 때문에 당신의 금리는 15%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져 버리면은 채권시장 전체가 하고 비틀리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자산시장이 크게 한번 흔들리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디스가 했던 발언이 계속 지금 마음에 걸리거든. 무디스가 했던 발언이 이건 진짜 그냥 뇌피셜입니다. 저의 촉이에요. 제가 작년 9월달에 저 멘탈 나갔어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야. 저는 블라드 형의 이 말이 너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네 포지션 요거 네 포지션 잘 잡아라 했던 말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세게 와닿아가지고 저는 좀
트레이드를 쉬면서 흘러가는 뉴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하렵니다 하고 멘탈을 케어하고 와서 좀 트레이드 하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 바이든 재선인데 터트릴까라고 하는데 참고로 S&P는 이 공화당이에요 얘들은. 얘들은 공화당입니다. 얘들도 정치색이 있어. 무디스 S&P 피치도 얘들도 당이 있어. 얘들도 어쨌든 돌아가서 제가 작년 9월 말에 제임스 블라드가 모든 연준 의장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냥 그렇구나 또 들었구나인데 블라드 형이 딱 이 약 물고 영국 채권 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걔들이 포지션 잘못 잡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미국 경제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는 지금 이 인터뷰를 듣는 당신들도 포지션 잘 잡으셔라. 우리는 금리를 더 올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야. 가끔 이렇게 이거는 잠깐만 곱씹어지는 그런 뉴스나 이슈들이 있거든. 몇 달 동안 말씀드렸는데 결국엔 SBB가 이것 때문에 터졌잖아. 포지션 잘못 잡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 딱 꽂힌 게 이거예요. 무디스가 국가들 조사 들어갑니다라고 한 건 이게 여기 지금 꽂혀있어 지금. 얘들이 도대체 왜 이거를 지금 와서 긁는다 그러지? 하고는 뭔가 지금 미리 본 거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디스가 최근에 이제 한 건 터트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디스가 되게 원래 대단한 애들이긴 하거든. 세계 3대 신용평가사라는 것 자체만 보시더라도 이거는 아시잖아. 국가의 그 등급을 매기는 그 정도의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 자료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은행이 터진다. 걱정 안 해요. 은행은 터지든가 말든가 걱정 안 해. 오히려 걱정되는 건 이거지. 이거 괜찮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지금 RN도 골로 갔고요. 터키도 골로 갔고요. 근데 그 정도 급은 터진다고 했을 때 큰 뭐가 있을 거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RN이랑 터키는 워낙 오랫동안 골로 간 애들이니까. 근데 지금 갑자기 이탈리아 정도만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신용등급 2단계 강등 이런 거 터지면은 유로존을 건드려버리는 거 아니야. 영국 신용등급 강등 이래버리면은 영국도 어마어마하거든. 지금 이런 좀 이렇게 약한 골이라고 보이는 곳들이 한국은 솔직히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로 먹고 사니까 약한 골이 삼성 안 무너지고 은행들 안 무너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게 한국 국채는 아직도 여전히 신용등급이 높아. 한국 국채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사고 있어.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얘들이 대영 제국이라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데다가 파운드화의 체인이단 말이야. 근데 영국은 지금 보시면은 여왕님 서거하셨죠. 승하하셨죠. 그러고 난데 리더십 얘기도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브렉시트 폭풍 쳐맞고 있는 중이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당 안 되고 있는 중이지. 영국 내 일자리 줄어들고 있는 중이지. 지금 다들 영국 하는 이거야. 영국이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LME도 지금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금속 선물 가장 큰 거래소인데 거기 재고가 없어. 그리고는 거기 재고가 없다 보니까 광산이랑 재련소랑 직거래를 때려버려. 거래소 안 통하고. LME에 지금 니켈 사건 터진 것도 문제가 많고요. 아이언도 지금 재고 없다 그러고 구리도 재고 없다 그러고. 영국의 시티라고 불렀던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로스차일드라고 우리가 부르는 음모론의 한복판에 있는 동네에 대해 가지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이걸 보시면은 지금 저는 여기에 지금 꽂혀있다. 그게 영국일지 아니면은 스위스일지 아니면은 이탈리아가 될지 여기 세 군데가 제일 걱정스럽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좀 더 멀리 가가지고 EU가 될지 아니면은 여긴 유로하잖아. 아니면 일본이 지금 소위 말해서 국가부채가 너무 높은 것도 맞으니까 N이 될지. 여기서 잡설 하나 풀어드리면은 원래 IMF가 아시아 외환위기잖아. 아시아 외환위기의 종착점은 일본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넘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도와줘 이랬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일본이 안 도와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넘어갔잖아 인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은 일본도 넘어갔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분석글도 있어. 이게 무슨 소리냐? 아시아 외환위기가 처음에 멕시코였지만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올라오면서 홍콩, 대만, 한국까지 왔어. 그러면서 일본을 넘기려고 했는데 그때 일본이 안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타겟은 일본이었다는 썰이 엄청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때는 일본이 지들 살려고도 있는데 우리나라 도와주기 싫어서 안 도와준 것도 있어요. 그때 양아치들. 예. IMF 때 노무라가 가장 먼저 튀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딱 그은 거지. 선 딱 그은 거. 그래서 그때 일본이 살았거든. 근데 일본이 그러고 20년 동안 잘한 게 있냐? 잘한 거 없지 않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지금 국가 신용도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무디스가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평가를 할 거다라고 선언한 지가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뭐 일주일 만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뭐 다음 주라든지 아니면 뭐 4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마 다음 파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쟤한테 돈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하면 이게 그냥 페인세일이 터지는 거거든. 우리가 SBB가 그랬고 크레딧 스위스가 터졌고, 말 그대로 내가 돈 못 받을 것 같아라고 하면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국가 상대면은 국가 채권 날라가고, 국가 채권 날라가면은 거기에다가 그 투자를 많이 한 그 우리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롱텀 LTCM, 요거 터졌잖아, 97년도에. 얘들 파산했잖아. 왜? 얘들은 레버리지로 러시아에 몰빵 때렸거든. 왜냐면은 러시아가 모라토리움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배째를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놓고는 그 계산하에 러시아 채권이 막 떨어지니까 몰빵 때린 거야. 태운 거야, 돈을. 그리고 러시아가 배째 이러니까 이제 뻥 터진 거지. 그냥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셔도 개 파산이 나는 거거든. 파산이 날 수 있는 거거든,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조정되면서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제2의 LTCM이라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국가 채권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국채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막 태운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국가의 그 펀드든 아니면은 월스트리트 펀드든 간에 국채는 좀 많이 리스키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크레딧 스위스도 그렇게 크게까지 안 번진 이유는, 크레딧 스위스 터진다는 얘기가 10년째 나왔어. 10년째 터진다고 하던 애가 지금 결국 터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어이구 저럴 줄 알았다고 그 동네 돈 놓은 사람들은 돈 날릴 줄 알았잖아. 그래놓고 지금 돈 날려갔다고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미 주가도 1년 동안 70%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잘 가던 애가 뻥 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좀 걱정스럽다. 저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띵똥벨로 지금 영국을 생각하고 있다. 대형 제국이 소형 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요 부분에서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두렵긴 해요. 당장 터진다는 건 아닌데 아마 다음 리스크는 펀드런이 됐든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그 펀드런이 됐든 아니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신용동급 신용도 조정, 국가들에 대한 전수조사, 요게 조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뱅크런 다음 이슈는 이거라고 봅니다.